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디를 이제 참조하면서 이제 보실 거냐면 이제 85페이지를 참조하면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식 3.8절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요거는 이제 개별 퍼셉트론의 연산 방식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기가 좀 복잡해서 그렇지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그림에 대응되는 이제 첫 번째 퍼셉트론에 대한 그 출력을 발생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현재 이제 거기에 이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해보죠. 여기서 그 얘네들을 이제 뭐라고는 불러야 되니까는 얘네들을 x1이랑 x2라고 일단 부를게요. 그러면 첫 번째 퍼셉트론이 연산이 되는 과정은 이제 z가 일단 구해져야 되고, 그러면 이제 x1에 대해서 w1, x2에 대해서 w2 더하기 편향. 요거는 이제 그냥 예전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맨날 똑같죠. 근데 이번에는 얘네들이 좀 그 표기가 복잡하죠. 야, 근데 누구 거야? 아, 이거 1번 유령 거야. 아, 그래? 그러면 너도 1번, 1번, 1번 이렇게 이제 달아줘야 되겠네. 그죠? 그리고 이거 몇 번 계층이야? 아, L층이야, L층. 아, 그러면 이제 L층, L층, L층 이런 식으로 그 표기가 조금 번잡한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구분하기 위한 것들이 번잡해지는 거지 연산 자체는 그냥 똑같은 연산일 뿐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과 대응되는 게 85페이지의 식 3.8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아까 논의드린 대로 교재의 A가 우리의 Z죠. 그 나머지는 이제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뭐 그냥 뭐 퍼셉트론 계속 하던 얘기 그거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신경망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점이 무엇이냐면 이 퍼셉트론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산을 다 수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2번에 대해서 수행하면 2번도 뭐 똑같이 Z죠. 그러면 이제 Z 이렇게 이제 되고 얘도 X1하고 X2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근데 얘도 W1, W2입니다. 뭐 그 똑같아요. 이제 편향 이제 더해주고. 근데 이번에는 2번 거잖아요. 그래서 아, 야, 이거 2번 거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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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그냥 뭐 이렇게 연산하면 되고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연산하는 거가 좀 모양 빠지죠. 그래서 이걸 어찌 이제 한 번에 연산할 수 없을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점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열심히 쳐다보고 있으면, 아, 이게 내적 연산으로 그러면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점을 알 수 있을지도 이제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그럴까? 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x1하고 x2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퍼셉트론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연산을 이제 하면 수월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편향 B를 이렇게 더해주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x라고 하는 벡터와 w라고 하는 벡터의 내적인데 얘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누워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1 by 2이고 얘는 이제 2 by 1의 형태가 되어야 얘가 지워지고 지워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행과 열을 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고 요것이 이제 퍼셉트론의 연산이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요거를 이제 보고 있으니까 이 신경망의 계층은 결국 이제 퍼셉트론의 조합인데 그래서 신경망 각 계층의 연산을 우리가 이제 통찰을 해보면 동일한 입력을 이제 가정할게요. x1하고 이제 x2인데 그러면 이제 퍼셉트론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연산의 방법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W하고 이제 W2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달라지는 점이 무엇이냐면 얘가 이제 1번 거야, 1번 거야 이런 점들이 이제 달라지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이게 여전히 이제 내적 연산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퍼셉트론도 다음과 같이 두 쌍이 있고 세 번째 만약 퍼셉트론이 있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한꺼번에 연산을 수행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B1, 이제 B2, B3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번 뉴런 거, 3번 뉴런 거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그 연산을 이제 적용해 보면 이 벡터와 행렬의 곱하기죠. 그래서 이제 1 by 2 곱하기 여기서 2 by 3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지워지고 지워지고 하면서 1 by 3짜리가 이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1 by 3의 형태를 이제 보시면 W1 x1 더하기 W2 x2의 형식이 되는데요. 왜냐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혹시 오랜만에 이제 보셨다면 얘의 가로 방향하고 이쪽에 이제 세로 방향들하고 원소별로 곱해서 싹 다 더해주면 됩니다. 오랜만에 이제 선형대수를 보셨다면 그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그 보면 다 이제 그냥 똑같은 연산이에요. 근데 이거를 개별적으로 일일이 할 것인가 어떻게 한 방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점들을 이제 고민하는 이제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1번 거, 2번 거, 3번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요 표기 자체가 1 by 3이 돼야 되니까 얘가 이제 그 가로 방향으로 누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공간이 모자라서 요거를 그냥 그 전치했다라고 치고 그냥 이렇게 좀 표기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B1하고 이제 B2하고 이제 B3랑 이제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뭐가 되냐면 Z1, Z2, Z3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연산을 좀 더 기호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의미의 입력에 대해서 신경망 계층의 연산은 뭐가 달라지냐면 가중치가 예전에는 이제 그 벡터였거든요. 요거는 이제 1차원 이제 벡터죠. 근데 이번에는 요 가중치가 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들 하나씩 저 승진하는 거죠. 원래 b는 스칼라 값이었는데요. 이번에는 b가 한 차원 더 승진해서 이제 얘가 이제 벡터가 되는 거죠. 그냥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임의의 이제 L층의 가중치고 가중치 행렬이고 편향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보시면 퍼셉트론에서의 연산이 그냥 요 짝이 여러 개가 이제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크게 많은 걸 바꿀 필요가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단히 간단한 부분이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요. 그랬어. 이제 85페이지에서 그 결론을 우리가 이제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 3.9가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논의드린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제 이 계층의 출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연산이 이제 수행이 된다라고 한 점이고, 요 각각의 기호와 관련해서는 A는 Z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X를 이제 대문자로 표기를 했는데 뭐 그거를 그냥 1차원으로 해도 되고 이제 2차원으로 해도 됩니다. B도 대문자로 표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1차원 벡터고, W는 지금 입력의 개수에 대응하는 만큼 행이 생기고, 퍼셉트론의 개수가 곧 출력의 개수가 되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입력의 개수가 2개고 출력의 개수가 3개라면 2x3짜리 행렬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통찰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이제 뭔가 좀 해보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86페이지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뭔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신경망의 구성을 실제로 그냥 임의적인 구성이고요.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성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 한번 들으시고 이제 구현으로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을 특정하게 구성하면 그로 인해 각 계층의 가중치 형상이 결정됩니다.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층은 2개의 입력이 3개의 출력에 연결된 완전 연결 계층입니다. 그래서 1층의 가중치 형상은 2x3이고 편향은 출력 뉴런의 개수만큼 3개가 있습니다. 2차원의 S개의 샘플이 입력으로 제공되면 첫 번째 은닉층 출력 형상은 S/3이 됩니다. 편향은 더해지는 과정이라 형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층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거칩니다. 활성화 함수는 원소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출력 형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은닉층의 입력은 이전 계층의 출력을 입력으로 합니다. 두 번째 계층은 2개의 뉴런이 값을 출력합니다. 입력이 3개이고 출력이 2개이기 때문에 가중치의 형상은 3/2가 됩니다. 이때 편향은 출력 뉴런당 하나씩 2개가 있습니다. 이전 계층에서 전달한 S/3 입력을 가중치와 내적하면 그 결과는 S/2가 되고 편향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활성화 함수를 거쳐 출력됩니다. 3층은 마지막 계층이라 출력층입니다. 입력 2개, 출력 2개라 가중치의 형상은 2/2입니다. 편향은 2개입니다. 이전 계층에서 S/2가 전달되면 최종적으로 S/2 형상의 출력이 발생합니다. 즉, 각 샘플에 대해 2개씩 출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정보를 가지고서 이제 구현으로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 핵심적인 논의가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신경망 이제 순전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전파의 예시를 위해서 어떤 하나의 입력을 벡터로 형태로 이제 가정하고 있고요. 교재에서는 이제 대문자로 쓰기는 했는데 우리는 이제 벡터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로 쓰는 이제 관습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임의의 이제
그 소문자로 쓰면 또 대문자랑 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임의의 이제 i번째 입력이라는 의미에서 xi라고 표기를 한다고 치겠습니다. 이건 다 임의적이죠. 그런데 현재의 신경망에서 첫 번째 계층이 지금 3개의 퍼셉트론을 이제 발생한다면 이것은 입력이 2개이고 출력이 3개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 가중치 행렬의 형상이 결정됩니다. 즉 W1이라고 만약에 부른다면 이것의 이제 가중치 행렬의 형상은 2/3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재와의 차이점을 이제 그 언급을 이제 좀 드리자면 교재에서도 그 2/3의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때 그 이 값들을 보시면 이 값들은 0.1, 0.2, 0.3, 0.4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의미가 없는데 이거를 이제 일일이 입력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론적으로는 일단 2/3인 게 중요하지 그 값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직접 입력하기보다는 교재와 달리 그냥 난수를 생성해서 2/3의 형상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게 형상이 맞아야지만 뭐가 수행이 되냐면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 이제 벡터와 이제 행렬의 곱이기 때문에 이제 xi와 이제 w1을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이제 잘 아시는 대로 1/2와 2/3 이렇게 이제 수행이 돼서 이제 지워지고 해서 결론적으로 1/3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총 3개의 값이 다음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향을 설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편향을 종종 어떤 경우에는 나 편향 사용 안 할래 라고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은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편향을 설정하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출력 요런의 개수만큼 나와야 되니까 이제 3입니다. 따라서 이제 3개가 이제 생길 거고 그 값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B1을 더해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3개와 3개가 더해지니까 원소별로 더하기가 수행이 되고 얘가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Z1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입력이 2개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의 신경망은 첫 번째 층이 이거를 이제 3개 출력으로 발생하도록 구성했고 그렇다면 이런 형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계층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이제 반복인 거를 아실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1층에서 이제 3개가 발생했고 2층에서는 2개의 출력을 발생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왜 2개로 했어? 라고 여쭤보신다면 그냥입니다. 그냥.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임의적인 구성입니다. 그래서 그 순전파의 실습을 위한 임의적인 이제 구성일 뿐이니까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는 납득하시는 대로 입력이 3개고 출력이 2개이기 때문에 3/2의 형상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그 값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 계층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W2고 랜덤, 랜드하고 무조건 3으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2가 될지 20이 될지 200이 될지 2000이 될지는 그거는 이제 설계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물론 이제 설계는 성능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겠죠. 근데 여기는 임의의 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냥 2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umpy 닷을 수행하고 z1과 w2의 내적이 이제 수행이 돼야 되죠. 즉 이제 두 번째 계층의 입력은 이전 계층의 출력이 자신의 입력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됐고 그러면 이전에 그 입력이 몇 개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이 계층의 출력의 개수 이게 설령 300개였어도
어쨌든 두 개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요 이후로부터는 논의가 대단히 반복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납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B2고 얘는 무조건 이제 두 개가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B2 해서 나올 거고 얘는 Z2가 되겠죠. 그럼 이제 Z2가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계층까지 출력을 이제 발생했고 마지막에 이제 출력층에서는 이제 두 개로 출력을 이제 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출력층을 이렇게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 목표하는 타겟 값이 다음과 같이 이진 분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을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출력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의미적이진 않고 이거는 응용 목표에 따라서 출력층의 뉴런의 개수를 이제 설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됐다 치면 그러면 이제 W3이고 넘파이 랜덤하고 랜드엔에서 2x2가 무조건 돼야 된다는 거고 B3는 이제 넘파이 랜덤 랜드에서 이제 두 개가 돼야 되고 그러면 Z3이죠. 그래서 이제 Z2와 W3의 내적을 수행한 다음에 B3 해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두 개가 값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의미의 신경망이든지 간에 다층 퍼셉트론이라면 그냥 입력에서부터 출력이 발생하는 원리가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이런 구현은 어, 훌륭한 프로그래머의 중요한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프로그래머의 중요한 원칙은 제가 임의로 정했는데요. 게으른 손가락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너무 반복적이죠. 똑같은 코드가. 그래서 이 훌륭한 프로그래머는 손가락이 게을러야 됩니다. 머리는 바본지언정. 따라서 이제 그 완전 연결 계층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의 이제 틀로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입력의 개수랑 출력의 개수가 지정이 되면 이제 내부적으로는 가중치의 형상이 다음과 같이 이제 결정이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그냥 무작위로 형성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매번 반복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 틀을 만들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전에 우리가 그 퍼셉트론을 만들던 스타일로 이 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호출 가능한 객체, 함수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수행하면 이 계층의 입력으로서 그 XS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XS가 진짜로 그 원래 모형의 입력일까 아니면은 이제 이전 계층이 씹어서 전달한 것일까는 이 계층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근데 계층의 입장에서 어쨌든 자기의 입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XS라고 이제 부르고 우리가 이제 배치 단위로 처리한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그러면 이제 ZS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XS를 이제 집어넣고 W와 내적을 수행하고 B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 그러면 이제 ZS가 이제 구해졌고 이제 여기서 이제 ZS가 이렇게 나오가면 이게 이제 완전 연결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 구현했던 신경망의 계층들은 레이어 1 하고 완전 연결하고 입력을 이제 몇 개로 하는가? 2개. 출력을 몇 개로 하고 싶은가? 3개.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면 된다는 거고 그랬을 때 레이어 1의 W의 쉐입이 다음과 같이 2x3으로 결정되는 이제 자명한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계층의 경우에는 이제 완전 연결 이렇게 해서 이제 3x2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하시면서 요런 요청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야, 성주야.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이제 쓰니까 가독성은 좋은 것 같아. 가독성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한영키 변환이 좀 번잡스럽다. 사용할 때. 이러신 경우가 있거든요. 문제 없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정의 자체는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를 정의하시고 난 다음에 임의적인 변수에다가 이거를 할당하는 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fully connected의 약자로서 FC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가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완전 연결을 밀집 연결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dense. 그리고 이제 논의들을 이유로 인해서 이 수학적인 느낌의 용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affine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얘를 리니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 연결을 부르는 것은 이제 fully connected의 번역인데 만약에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 더 선호하는 용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원하는 용어를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고 그리고 한영키 변환 귀찮아. 그럼 지금처럼 완전 연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 중에 하나를 할당하셔가지고 그냥 쓰시면 돼요. 네, 가끔 물어보시는데 이거 주피터의 기능이냐 이거 한국말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파이썬 3버전 이후로부터는 이제 되는 거고 보통 이제 21세기에 개발됐거나 개선된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대체로 유니코드 식별자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자바스크립트도 이런 식으로 되고요. 스위프트와 같은 애플의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안 되는 건 있어요. 자바 안 되고 C랑 C++는 이런 식으로 안 되죠. 왜냐하면 C는 98년 표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20세기적인 그런 것들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독성과 그리고 또 이제 사용성을 이제 동시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라이브러리 구현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한국어 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권장하고 근데 그걸 이제 쓰는 고객사에서 이제 영어로 이제 쓰시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드립니다. 내부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랬어. 완전 연결 이제 만약에 요게 이제 완전 연결이라고 부르는 게 좀 귀찮다라고 하시면 이제 FC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면 완전 연결이라고 쓰셔도 되고 FC라고 불러도 돼요. 둘 다 됩니다. 이렇게 할당함으로 인해서 어느 하나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이썬에서는 함수의 정의 자체도 일종의 이제 객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을 정하셔야 되겠죠. 뭐 이렇게 둘 다 써도 상관없지만 조금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제 개념은 알겠고 요 이후로는 이제 표기의 간결함을 위해서 그냥 이제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위에서 이제 정의한 신경망의 계층들은 이제부터는 앞으로 간결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계층의 정의일 뿐이고 실제로 이제 순전파를 수행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Z1이 발생하려면 레이어 1번에 XI를 집어넣어서 Z1이 발생해 줘야 돼요. 그리고 Z2가 발생하려면 레이어 2에 Z1을 집어넣어서 Z2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Z3은 레이어 3에 Z3가 들어가서 Z3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전파가 무엇이니? 정의된 계층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나오면 순전파가 완료된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완전 정결 계층의 정의를 한번 납득을 하셨으면 이제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이토치에서는 얘를 리니어라고 불러요. 그리고 텐서플로우에서는 덴스라고 불러요. 마지막 날에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걔네들의 연산은 그냥 이거예요. 그냥 뭐 내적 행렬 걸때 행렬 곱을 수행하는 겁니다. Z2가 들어가야 되네요. 감사합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두 개가 같은 형상이라서 이제 오류가 발견 안 됐네요.
Z2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순전파입니다. 그러면 신경망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신경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경망이 하는 역할을 중요한 건 뭘까요? 내부적으로 순전파를 수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실수한 거 보신 것처럼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맨날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건 좀 번잡스럽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한데 모아서 신경망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 위쪽에서 뭐 클래스들 정의하는 김에 여기서 이어서 이제 그 해보죠. 그러면 클래스하고 신경망을 정의해 볼게요. 이번 시간에 이제 신경망을 만들어 버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신경망의 이제 생성자는 결국 신경망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계층들이죠. 근데 처음에는 빈 깡통입니다. 그 깡통 만들고 그러면 신경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계층을 추가하는 일입니다. 이게 혹시 이제 그 셀프자를 이제 빼먹는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요. 좀 이제 그 명칭을 이제 구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셀프 레이어즈에 우리가 이제 전달해주는 계층을 이렇게 이제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계층이 없으면 아무 그 신경망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계층이 추가됐다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입력에서부터 출력이 발생하는 일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입력이 다음과 같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입력이 들어오면 여기서 해줘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순전파를 해야 됩니다. 순전파는 이제 혹시 이제 영어 문헌을 보시게 되면 feed forward라고 합니다. 앞먹이기, 그죠? 내가 이제 앞으로 계속 값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순전파를 어떻게 구현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죠. 일단 이제 현재 추가된 계층들을 순차적으로 이제 순환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계층에 출력이 이제 발생하겠죠. 근데 나의 출력이 다음번 계층에 입력이 되는 게 순전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순전파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뭐냐면 처음에는 출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입력이 마치 이전 계층의 출력처럼 해줘야 시작이 되겠죠. 원래는 출력이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이거 출력이 여기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고 다음번 계층이 입력이 되고 이렇게 이게 이제 순접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층이 몇 개 있든지 간에 그냥 이런 패턴이 순접파 구현의 끝이에요. 이게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포문이 소진되면 그게 신경망의 최종 출력입니다. 따라서 이 포문이 소진되고 난 마지막의 상태의 출력이 이제 최종 출력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놓고 나서 이제 우리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Z3를 얻었는데 이게 그 우리가 신경망을 통해서 획득한 값과 이제 같은지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경망을 이제 규정하고 우리의 모형을 그 이 모델을 add하고 레이어 1번을 추가하고 모델 add 레이어 2번을 추가하고 모델 add 레이어 3번을 이제 추가합니다. 근데 이때 그 계층들의 가중치가 무작위 값으로 초기화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계층들을 그 만들고 나서 이제 다시 만들면 이 값의 이제 그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동으로 순전파를 한 거죠. 이건 그 수동 순전파. 그리고
신경망은 우리가 구현을 올바르게 했다면 이 수동 순전파를 수행한 결과 나온 Z값이 이 모형의 순전파랑 동일한 값을 발생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모델한테 xi를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기존의 Z3랑 값이 같은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고, 이제 눈으로 보니까 이제 맞고, 어설트 문의 스타일로 이제 확인 사살을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신경망 구현하신 거예요. 여기서 부족한 게 뭘까요? 이 구현에서 완결이 안 된 부분. 학습 알고리즘. 학습 알고리즘은 내일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과 5장을 거쳐서 이제 우리는 오늘은 여기까지의 효과를 확인하는 게 이제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밑으로 학습 알고리즘이 추가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일의 주제가 이제 그건데, 그럼 뭐 어떻게 오늘 끝이야? 이제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이걸 이제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 이 구현상에서 이 신경망을 이렇게 구성하면 지금 이 신경망은 레이어를 여러 개 추가했는데 얘는 사실 신경망이 아니에요. 그냥 단층 퍼셉트론입니다. 왜? 열심히 구현해 놨다면 왜 그래?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거를 그 Z를 그대로 전달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 납득하기 위해서 이제 앞쪽으로 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액션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먼저 왔는데요. 여기까지 도착하고 오니까는 이제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그 활성화 함수의 영역으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75페이지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75페이지 3.2.6절에서의 논의를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문제가 뭐냐면 선형 함수의 문제는 층을 아무리 깊게 해도 은닉층이 없는 네트워크로도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XOR을 극복한 사례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극복을 하는데 그 기여한 그런 점이 이제 무엇이냐면 기존의 데이터의 분포인 X가 그것과는 다른 분포인 H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 과정에서 임의의 변화를 이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반드시 비선형 변화여야 합니다. 선형적인 변화이면 얘를 그냥 뱅글뱅글 돌리는 정도라든지 이렇게 쭉 늘리는 이 정도의 변화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일까? 좀 체험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하려고 했던 부분을 이제 드디어 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어떤 걸 했냐면 이 엑소월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사례를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신경망을 지금 구현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의의 계층을 추가해서 얘를 한번 처리해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아까 이제 만드신 부분이 그 신경망의 그 정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셀을 이제 잘라내서요.
요 아래쪽에다가 붙여 놓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같이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실습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활성화, 요거는 그 제가 이제 쓰는 게 좀 귀찮기 때문에 이번 실습 목표는 받아쓰기가 안 되네. 여보세요? 이제 되네. 이번 실습의 목표는 은닉층에서 비선형 변환이 있어야 신경망의 계층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 지금 현재 이제 맥의 언어 모델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받아쓰기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오픈 AI의 위스퍼가 이제 훨씬 나아요. 현재로서는. 근데 윈도우즈의 받아쓰기가 요새 이제 훨씬 낫더라고요. 예전에는 훨씬 못했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이게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이 안 되는데 이 엑스월의 문제를 이제 그 하기 위해서 이제 신경망을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의 레이어 1번인데 이 레이어 1번은 입력이 두 개이죠. 그리고 그 그림을 여전히 2차원으로 그리기 위해서 출력을 두 개로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이제 계층을 가진 요 레이어 이제 첫 번째 레이어를 그 XS를 시켜서 이제 Z1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XS를 통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제 그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대문자 Z1이라고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ZS라고 이제 부를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면 XS 대신에 ZS를 이제 그려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교를 위해서 요거를 이제 아까와 이제 같은 스타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좀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서플라스에서는 이제 그 은닉층을 통과시킨 ZS를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되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평가는 우리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